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명입니다.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 소기업과 소상공인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희망 회복 자금이 지급됩니다. 대형 조선업체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값 상승과 인력 수급난으로 여전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남에 CCTV가 설치된 유치원 교실은 4곳 가운데 1곳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저장 기간이 짧고 화질이 낮아 아동학대 조사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경남에서는 9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복귀 전 진단검사를 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은 내일부터 지급되는데 경남에서는 12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명입니다. 창원 37명, 진주 14명, 김해 13명, 거제 10명, 양산 7명, 남해 5명, 거창 4명, 통영과 산청, 함양, 창녕 각 2명, 밀양 1명입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63명이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접촉 감염 11명, 해외 입국 5명, 19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청의 한 회사에서 모두 5명이 확진돼 회사 직원 15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 관련으로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경남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89.9%로 163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145만 2천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43.7%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복귀 전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혹시 모를 전파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가지와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출근하시기 전에 진단검사를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창원과 김해, 함안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내일부터 3분의 1 이상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3단계 지역은 최소 절반 이상의 학생이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경남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12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내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온라인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경찰과 18개 시군은 지난주 합동 단속 결과 밀양과 창원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15건, 1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대형 조선업체들은 잇따른 수주로 호황을 기대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아직까지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의 물량이 협력업체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원자재값 상승에다 인력 수급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조선소의 해양 플랜트 배관을 공급하는 기자재 업체입니다. 해양 플랜트 관련 일감이 2년째 없다시피 부득이 발전소나 화학공장의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대형 조선소로부터의 일감 수주는 1년 정도 기다려야 해 내년까지 버텨야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구매, 발주 등 이런 기간들이 거치기 때문에 작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정수기업 쪽에 물량이 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재 업체들은 일감이 없는 동안 저가 수주를 감내한 데다 최근 철강 가격이 올 초 대비 60%나 올라 타격이 큽니다. 오르는 그 가격만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면 그나마 버텨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여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조차도 안 되면. 숙련된 인력 확보도 고민입니다. 2015년 9만여 명이던 경남의 조선 인력은 계속된 불황에 해마다 감소해 올해 4만 4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도 건설 현장 등으로 빠져나간 조선 인력들은 과거의 고임금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작업 환경이 열악한 조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특정한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직종 구분 없이 최저시급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힘들게 조선소에 근무할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대형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은 석 달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폐쇄회로 TV, 그러니까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경남 지역 유치원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교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저장 기간이 짧고 화질이 낮아서 학대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사립 유치원, 4살 원생에게 서서 밥을 먹게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교실 안 폐쇄회로 TV를 조사했더니 피해자는 1명이 아닌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실 안 CCTV를 믿은 피해 아동 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래도 PC가 있으니까 잘 애들한테 하는 게 집에서 좀 덜하겠지.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좀 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치원 CCTV에 저장된 아이들 영상은 고작 나흘치. 그마저도 영상이 흐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확인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분이 저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제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장식 삼아 이렇게 달아놓은 그 정도? 경남 지역 유치원은 모두 660여 곳으로 교실 안에 CCTV가 있는 곳은 27%인 181곳에 그칩니다.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의 교실 안 CCTV 설치율은 5%로 사립유치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교직원들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니까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유치원장 스스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어린이집처럼 고화질로 60일 넘게 저장해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엄청 아쉬움이 있죠.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린이집처럼 다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교실 안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효과와 교사 인권 침해라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대규모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지역들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함양 나들목과 맞닿은 산림지역, 대전 통영 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와 앞으로 지어질 달빛 내륙철도와 가까운 교통요지입니다. 이곳에 쿠팡이 오는 2024년까지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데다 정부의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도 뽑혔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1,740억 원이 투입돼 물류단지와 연계산업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370명의 고용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 5천억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10년 후쯤 되면 함양군의 사업체수가 한 700여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함양읍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9천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읍면 가운데 소멸 위험 1순위로 꼽힌 거창군 신원면. 신원면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정부의 주거 플랫폼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8억 원을 들여 신원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학생 가족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됩니다. 옛 신원중학교는 주민들이 어울릴 커뮤니티 센터로 거듭납니다. 거창군은 필요한 일자리 중개에도 나섭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인 신원면의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도 스마트 아트팜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35억 원을 지원받게 돼 창업과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듭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상남도는 경기도와 달리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서부청사에서 열린 농어민수당 협약식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자체 지원 건의에 대해 질의하자 경상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지급 기준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반 16명으로 구성한 전담팀은 19개 읍면동 접수 창구와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우대 기준을 적용해 국민 88%를 대상으로 한 사람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정촌 화석산지 보존에 필요한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화석이 출토된 면적은 1,800제곱미터지만 13배가 넘는 면적을 문화재 구역과 공원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원활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공원 구역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레까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이나 같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재직자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주택 우선 공급 물량은 지난해 107가구에서 올해 244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내년 경남에서 선발하는 초등교사 수가 올해보다 28% 줄어듭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 선발 사전 예고 인원을 보면 경남에서는 내년 초등교사 150명을 선발해 올해 210명보다 60명이 줄었습니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의 시, 도에서 줄었지만 경기와 인천이 늘어나 전국 평균 수치는 2.7% 감소했습니다. 경남 지역 하천에서 물고기 이동 통로인 어도의 설치율이 낮고 보수공사가 필요한 곳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최근 정책 소식지를 보면 경남 하천에 설치된 보는 6,700여 개, 어도는 983개로 설치율이 1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 보수공사가 필요한 어도 비율도 71.7%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개막전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적설이 돌고 있는